안녕하세요. 무석발 비절경 모발이식의 메카 닥터공 헤어라인 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발이식 때 잔뜩 많이 씹는 게 꼭 바람직한 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보면 우리는 대량으로 씹는다, 뭐 정수리든 헤어라인이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잔뜩 씹는 거에 대해서는 첫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첫째가 뭐냐면 정말로 그게 많이 들어갈 부위인가, 그런 부분하고요. 둘째는 많이 들어갈 부위라면 그게 정말 많이 씹는 게 또 좋은 건가, 그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정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위인가, 소위 비어 보인다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 대표적인 게 정수리입니다. 제가 정수리에 대해서 최근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여러 동영상 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정수리가 소위 이제 비어 보인다 혹은 횡해 보인다고 해서 상담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정수리가 동그랗게 소위 이제 O자 형태로 이렇게 비어 보인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냥 잔뜩 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우리가 모발이식에 의해서 그 비어 보이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털이 빠져서 없어진 경우, 즉 탈모에 의한 부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가늘어졌거나 흰머리가 있거나 이렇다고 해서 이제 그 부위를, 소위 이제 그런 경우도 비어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를 모발이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반드시는 아닌데요, 정수리 같은 경우는 비어 보인다고 해서 대량이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수리도 스킨헤드처럼 털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위인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어떤 경우냐 하면, 털이 거의 없는 부위, 예를 들어 뭐 헤어라인 모발이식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리라도 거의 스킨헤드처럼 털이 거의 없는 경우, 그런 맨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모발의 양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2000모도 될 수 있고 뭐 3000모도 될 수 있고 심지어 4000모도 이식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라인이라 할지라도 첫 줄, 그러니까 제일 앞줄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그냥 모든 데를 빽빽하게 이렇게 심는다면 그 양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가끔은 보면 헤어라인 모발이식 같은 경우도 소위 이제 이식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빗으로 다 갈라가면서 저 안에 코너 안까지 우리는 빽빽하게 심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동영상도 가끔 봤고요. 심지어 뭐 물을 묻혀가면서까지 이렇게 안에까지 쭉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도 가끔은 있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식을 하려면 이식에 필요한 모발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게 꼭 잘못됐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모발이란 것 자체가 어디서 사와서 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후두부 쪽 제한된 자기 모발을 채취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소위 뭐 헤어라인이든 정수리든 간에 다른 부위를 잔뜩 심기 위해서 후두부 쪽 제한된 자기 모발을 그만큼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소위 이제 후두부 쪽의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제 오랜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후두부 쪽이 좀 밀도가 떨어지거나 이런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걸 컴플레인 하는 환자분들은 사실 드뭅니다. 그 부위가 어찌 보면 이제 자기 눈에 안 띄니까요. 컴플레인 자체는 적은 부위이긴 한데, 그렇지만 그걸 잔뜩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소위 뭐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다 빼곡하게 씹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 모발이식의 이제 큰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기존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캐모플라지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위장 효과인데요. 우리가 탈모라는 것 자체가 왜 스트레스냐 하면 눈에 띄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비어 보인다는 의미는 두피, 그러니까 살이 잘 눈에 띄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 효과라는 것 자체는 후두부 쪽에서 적절한 양을 채취해 와서 그걸 배치를 잘 해가지고 소위 시각적으로 잘 커버되게 만드는 게 소위 이제 캐모플라지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게 모발이식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이고, 그냥 잔뜩 채취해 와서 앞줄에서부터 저기 뒤에 안 보이는 데까지 하나하나 그냥 빼곡하게 씹는 것 자체는 특별한 기술은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캐모플라지 이펙트, 그 위장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모발이식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고, 또 그 모발이식 의사의 기술력인데, 이게 어느 순간 약간 변질돼서 그냥 잔뜩 심자, 이제 뭐 후두부야 뭐 좀 어찌 되든 그냥 잔뜩 심자, 이런 쪽이 또 약간은 좀 있어서요.
그거는 환자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후두부에 좀 로스가 있더라도 나는 그냥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잔뜩 심어달라, 이렇게 하면 모발수를 좀 더 올려서 심을 수도 있고요. 물론 많이 심을 수 있는 부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리 같은 경우 가늘어만 줘도, 정수리 같은 경우는 그 모발 방향의 특수성 때문에 가늘어만 줘도 사실 휑해 보이는 부위인데요. 그 휑해 보인다고 해서 그냥 많이 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탈모 있는 부위만 모발이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하튼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상담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헤어라인이라든지 정수리도 스킨헤드 양상의 정수리,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양을 넣으려고만 하면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어라인 같은 경우 특히 또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양 자체는 고무줄 같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환자분들이 나는 완전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장 빽빽하게 넣어달라 이러면 모발량을 더 증가시켜서 넣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절히 채취해 와서 배치를 잘해서 시각적으로 커버가 잘 되게끔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는 또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게 채취해 와서 시각적으로 잘 커버가 되게끔 그렇게 배치하는 게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환자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시 잔뜩 심는다는 게 진짜로 가능한가, 이 부분하고, 둘째는 잔뜩 심을 수 있다면 많이 그리 심는 게 꼭 좋은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